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인 체세포가 분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체세포 분열 과정을 이해하고 체세포 분열 과정에서 각 단계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체세포 분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의 몸을, 즉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체세포라고 합니다. 체가 몸체라고 해서 체세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몸이 자랄 때는 세포 분열이 계속 일어나서 세포의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응애응애 하고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의 몸에서의 체세포의 수는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물의 몸에서 체세포가 나누어지는 것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합니다. 체세포 분열. 그래서 이 체세포 분열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그림 4-8이에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그림 4-8입니다. 체세포 분열의 과정. 체세포 분열의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간기, 핵분열, 세포질 분열 순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간기, 그 다음에 여기가 핵분열이에요. 핵분열, 핵분열, 그 다음에 그림이 이어져 있으니까 핵분열,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 정확히 말하면 세포질 분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세포질 분열, 세포질 분열. 여기까지도 핵분열이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세포질 분열입니다. 세포질 분열. 다시 오사. 자, 그러면 감기부터 봅시다. 감기. 감기의 특징은 세포 주기 중에서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세포 주기 중 가장 깁니다. 가장 길어요. 이때 특징은 뭐냐면 유전 물질이 복제돼서 2배가 됩니다. 그 양이 2배. 체세포 분열한다는 거는 분열 하나가 2개로 되는 거예요. 2개로 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양을 2배로 늘립니다. 2배 늘려가지고 세포 질의 양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세포가 분열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쭉 커집니다. 세포가 분열할 수 있는 만큼 크기가 쭉 커져요. 그래서 이때 특징은 2배고요. 시간이 가장 길다. 이 2개를 알아주면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핵분열인데 첫 번째 전기 봅시다. 전기. 전기의 특징은 이 핵막이 사라집니다. 핵막이 사라져요. 핵막이 사라지고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납니다. 염색체. 이 얘네들은 원래는 얘였어요. 염색사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염색사들이 뭉쳐가지고 염색체로 된 거죠. 왜냐면 쉽게 나눠지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방출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전기는 핵막이 사라지고 염색 분체로 이루어진 염색체가 나타나고 방출사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중기는 일단은 염색체가 가운데로 쭈루룩 배열해요. 요 염색체가 가운데로 쭈루룩 배열하고 방출사가 염색체에 붙는데 이때 특징이 뭐냐면 염색체를 관찰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가장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이때가 중요하겠죠. 가장 잘 보이니까. 그 다음에 넘어가서 뒤에 있으니까 후기 봅시다. 후기의 특징은 이 염색 분체 있죠. 붙어있던 염색 분체가 분리됩니다. 양쪽으로 분리되고요. 이렇게 분리되고 각각 염색 분체가 방추사에 이끌려가지고 세포의 양쪽 끝으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있죠. 이게 후기의 특징이고요. 말기 같은 경우에는 핵막이 나타나서 이제 이렇게 하나에 감싸줍니다. 핵막이 만들어져서 핵이 만들어지고요. 이 핵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는데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하나의 딸 세포가 만들어집니다. 딸 세포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요 있죠, 얘네들 염색체, 이 염색체가 다시 염색사로 바뀌어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세포질 분열은 또 동물 세포냐 식물 세포냐에 따라서 또 분열 방법이 조금 다른데 위에 그림 봅시다. 이 그림.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세포질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요 세포막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엔 둘이 만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땡글하게 떨어지는 거고요. 식물세포는 좀 달라요. 식물세포는 요 아까 요 핵이죠. 요 두 개 나눈 핵. 핵 사이에 세포, 세포, 세포 판이 만들어집니다. 판이 만들어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만들어지면서 세포질이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일단은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맞는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는 맞는데 동물 세포는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요. 해서 두 개 나눠지고요. 식물 세포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두 개로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딸세포 있죠. 이 두 개 만들어진 딸세포. 만들어지기 전에를 모세포라고 하고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두 개의 세포를 딸세포라고 하죠. 이 딸세포의 특징은 모세포랑 염색수 모양 유전 정보가 같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모세포고 딸세포잖아요. 딸세포가 어느 정도 성숙을 하잖아요. 성숙을 하면 다시 얘가 또 세세포 분열하면서 두 개로 나눠져요. 이렇게 계속 분열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세포의 염색체 수, 모양, 유전 정보랑 다 같은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양파 뿌리 끝의 체세포 분열 관찰은 실험을 통해서 직접 해볼 거니까 실험할 때 하도록 하시고 넘어갑시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실험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건 이론상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 아마 실험은 이렇게까지 선명해 보이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양파의 뿌리 끝에는 체세포분열이 활발히 일어나는 생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기, 전기, 중기, 후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감기 모습이 있고요. 전기 모습이 있고요. 중기 모습이 있고요. 후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들 눈에는 아마 후기가 가장 잘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양쪽 끝으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다음에 전기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전기인지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염색체들이 가운데 이제 보여 있는 거고, 중기는 그 염색체들이 가운데에 몰려 있는 거고, 쭈루룩 일자로. 그래서 중기 때 염색체를 가장 보기가 편하다고 했었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뭘 배웠냐면 체세포 분열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이 세포들은 왜 체세포 분열할까요? 이게 이제 큰 이제 질문인데 도대체 왜 할까? 분열 안 하고 그냥 원래대로 가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분열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세포 분열과 표면적과의 관계라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얘 있죠. 왼쪽에 있는 얘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는 파란색하고 오른쪽에 있는 얘들 있죠. 얘네들의 부피는 합치면 다 같아요. 이 빨간색인 놈이나 빨간색인 놈이나 파란색인 놈이나 부피는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표면적이 파란색이 더 커요. 그러겠죠? 잘게 쪼개졌으니까 표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이런 콩알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콩알 같은 것들이 만약 개수가 동일하다면 어떤 놈에 있는 콩알들이 이 부피, 요 쪼개져 있는 것들과 더 많이 달라붙을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표면적이 큰 놈들이 콩알하고 붙을 수 있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얘네들이 세포라고 생각하고 요 자그마한 요 부피들이 세포라고 생각하고 주변에 있는 것들이 물질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질. 그러면 물질이 어느 놈이 더 많이 달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체세포, 즉 표면적이 큰 요쪽에 더 많이 달라붙을 수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생물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합니까?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하죠. 뭐 산소를 받아가지고 피가 산소를 받고, 그러니까 혈액에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를
말하자면요. 피는 혈액을 통해 산소를 받고, 혹은 또 피는 혈액을 가지고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막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 물질 교환인데, 이 물질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야지만 생물이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표면적이 커야겠죠. 그래서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물질 교환에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상물들은 뭘 하냐면 세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거 좀 중요해요. 이유에 대한 답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을 늘리는 것이 물질 교환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생장을 할 때 체세포 분열을 한다고 했었고, 근데 몸에 상처가 났을 때도 체세포 분열을 합니다. 몸에 상처가 났을 때. 그리고 이런 무성생식을 할 때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생물이 생장할 때하고, 그다음에 몸에 상처가 났을 때하고, 무성생식을 할 때도 체세포 분열을 한다는 거 좀 알아두세요. 알겠습니까? 무성생식은 좀 알아볼까요? 우리 지난번에 했던 효모하고 뭐 있나요? 그렇죠. 히드라. 얘는 우리 출합법을 통해서 번식한다고 배웠었죠. 걔네들도 체세포 분열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메바하고 또 뭐가 있었을까요? 아메바하고 집신벌레. 아메바하고 집신벌레들도 무성생식을 하는 것 중에서 분열법인데, 걔네들도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알겠죠? 개념학의 문제를 풀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첫 번째, 체세포 분열에서 핵이 나누어지는 과정은 염색체의 행동에 따라, 그렇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되는데, 여기 선생님 문제 하나 더 내볼까요? 염색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었죠? 그때는 중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생물은 체세포 분열을 통해 생장하고 상처 부위가 아물며 일부 생물은 무성생식을 하죠. 그렇죠? 무성생식. 자, 3번, 어느 생물의 체세포에 있는 염색체 수가 만약에 8이라면 8개,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생성된 딸세포에 있는 염색체 수는 몇 개인지 쓰시오. 아까 이야기했었죠? 뭐하고 뭐가 다 같다고 했습니까? 염색체 수, 모양, 유전 정보가 모세포와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모세포가 일단 8이라며,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만들어진 딸세포도 당연히 개수는 몇 개 할까요? 그렇죠. 8개가 되겠죠. 그래서 염색체 수는 8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지만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추가 문제를 볼까요? 염색체가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를 쓰고 세포 분열의 단계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쓰시오 라고 나와 있죠. 처음으로 나타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렇죠. 전기죠. 전기는 염색사가 응축돼 염색체로 되는 것이 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구분한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염색체의 행동 변화. 처음에 전기는 뭐였어요? 염색체가 보이고, 그 다음에 중기는 이 염색체가 전 가운데 쭈루룩 나열하고, 후기는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양쪽으로 이끌려 갔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염색체의 행동 변화라고 하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좀 어려운 내용을 배웠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체세포 분열 과정의 특징을 꼭 알아야 합니다.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에서의 특징, 그 다음에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 의미, 왜 해야 하는지 요거 두 개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